스토리 블로그에 전체 분량의 3분의 1만 담고, 진짜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네이버 블로그에는 제가 금방 했던 것처럼 3분의 1만 담고, 네. 전체 내용은 티스토리에 담고, 그러면 글을 2개 써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힘들죠.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담는 글의 요만큼의 양은 네. 이 전체 글을 먼저 써놓은 거에 네. 요만큼을 그대로 쓰면 유사문서잖아요. 네. 이거를 노션 AI로 돌리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어가닉입니다. 오늘은 옆에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브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솔루션스타 아나브라고 하는 비슷한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익화 모델 채널이고요. 하는 일은 이제 벌써 19년 동안 이제 웹 에이전시를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이전시요? 네. 그거와 함께 비즈니스 코치,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더불어 네. 지금은 이제 메타머니 프로젝트라고 네. 이제 성격 성향별 수익화 모델을 잘 매칭해주는 그런 컨텐츠와 또 상담, 컨설팅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아나브라고 합니다. 아나부님 채널에 보니까 AI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개 봤는데 되게 도움되는 내용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챗GPT나 AI로 활용해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궁금한데 네. 좀 최근 많이 다뤄보셨으니까 꿀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꿀팁을 방출하면 정말 좀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드릴게요. 네. 뭐냐면 챗 GPT 이제 많이 아세요. 네, 많이 알죠. 챗 GPT는 그냥 시험 삼아서 뭐뭐 해줘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뭐뭐 해줘 이게 아니라 네. 챗 GPT는 사실은 대화형 생성형 AI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화를 어떻게 했는지. 네. 그러면 그 대화의 결과, 자기 응답을 만들어주는 거고, 네. 그것이 결국은 컨텐츠로 생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챗GPT를 사용하면 좌측에 템플릿이 떠요. 템플릿이요? 예, 화면 좌측에 챗GPT 좌측에 이게 뭐냐면 내가 대화했던 내용의 주제가 뜨고, 그걸 클릭하면 내가 뭘 내용했는지 나오거든요. 대화창처럼 이렇게 뜨는 그런 걸 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쭉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때는 이 챗GPT의 템플릿을 네. 활용하는 거예요. 템플릿을 활용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성격, 성향, 유형별 맞춤형 수익화 모델을 매칭하는 거 했잖아요. 네. 그러면 챗GPT가 제 생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수익화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는 알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에드센스 수익화 모델을 알려줘 그러면 알려줄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챗GPT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 정보.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나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학습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잘 들어봐. 애니어그램 너 알지? 알아. 애니어그램 이렇습니다. 그래 맞아 그거야. 대화형이라서 칭찬해줄 때 칭찬해주고 공감해줄 때 공감해주고 고마울 때 고맙고 명령할 때 명령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면 학습이 잘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애니어그램과 수익화 모델 성향 성격을 매칭해 봤더니 1, 2, 6, 7번은 전자책 수익화 모델이 진짜 많더라고. 근데 이게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100명의 데이터 표본을 가지고 봤더니 정말로 상당수가 80% 이상이 전자책과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애니어그램 3번 유형엔 어떤 수익화 모델이 맞는지. 애니어그램 EW3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컨텐츠 수익화가 맞지만 이제 MBTI 유형이 ENFJ일 경우에는 네. 퍼스널 브랜딩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치워 놓으면은 네. 나 MBTI ENFJ이고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내가 검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3 유형이야.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이렇게 뽑아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전문적인 걸 말씀드렸지만 우리 블로거잖아요. 네. 블로거 같은 경우에도요. 청년 저축 계좌. 네. 요즘 핫한 키워드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보를 찾으면 서울시의 보도 자료가 나와요. 네. 그리고 뉴스 기사도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여러 신문사의 뉴스 기사를 쓰시면 안 돼요. 저작권 때문에 안 되잖아요. 뉴스 네, 저작권 맞아요. 때문에. 근데 서울시 보도자료는 기사지만 그 기사 내용이 보도자료를 올려놓은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라는 건 보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파일로 다운받게 다 해놓거든요. 네. 그 내용을 이제 포스팅을 써야 되는데 네. 다 그거 가지고 쓸 거잖아. 네. 이거 글 쓰는 사람들은. 그쵸. 그러면 중복문서 맞아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네. 다 내가 좀 늦게 들어왔어. 글 많이들 썼어. 네. 그러면 내 글이 중복문서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 이 글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럼 글이 1500자 정도 돼. 그럼 이게 사실 나 글 쓸 것도 많은데 이거 글까지 다 바꾸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노션 AI에 네. 그 우리가 보도 자료로 있었던 자료 있죠. 네. 그 컨텐츠를 노션 AI에
본문에 넣어요. 그리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노션 AI 그 사용 방법을. 네. 그러면 이게 어조 변경을 하면 뭐뭐 했습니다. 네.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합니다. 이거를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안녕하세요. 뭐뭐입니다. 오늘은 뭐뭐 알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다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션 AI를 활용하면은 유사 문서를 피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블로그를 만들 수가 있죠. 네. 근데 예전에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번역기를 사용했어요. 번역기요. 네. 문장을 뭐 파파고라든지 구글 번역기에 넣어. 네. 그러면 이제 영문으로 바뀌잖아요. 맞아요. 그 영문을 다시 한글로 한글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문맥이 그때부터 이상해지거든요. 맞아요. 그거 손 보는 게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근데 사실 요즘은 구글 번역기 파파고도 안 써요. 딥L이라고 써요. 디벨리요? 네, 딥L. 디벨? 디벨? DEEPL. 네. 자막 네. 팀장님 부탁합니다. 딥L. 이게 가장 번역을 잘해줘요. 한국어로 가장 이제 뭐라 할까요?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이거 새롭게 뜨고요. 요즘은 근데 제가 좀 자랑하자면 이 딥L은 제가 이미 영상에서 미리 다 말씀드렸는데 한참 있으니까 이제 지금 유행하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다 딥L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저도 한번 잘 봐야겠네요.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AI를 활용해서 이제 일단은 포스팅을 해서 수익화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신기한 게요. 글을 쓰면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동영상도요? 네. 그거는 런웨이라고 하는 네. 젠 시리즈가 있어요. GEN 젠 1 버전이 있고 이제 젠 2 버전이 이제 네. 나올 거예요. 상용화 될 거거든요. 그게 나오면 정말 큰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진짜로 어떻게 하면 진짜 수익화를 할 수 있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전문적이지만 네. 쉽게 얘기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세요. 아이디어요? 네, 아이디어 얻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네. 예를 들면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걸로 수익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도 이거 템플릿하고 명령어들을 만들어서 팔아서 수익화도 많이 했고요. 미드저니 혹은 챗 GPT, 특히 챗 GPT 미드저니가 해당되는데요. 네. 챗 GPT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시킨 아까 이쪽에 있는 템플릿 네. 학습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나를 잡고 애드센스로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선한부자 오건익 대표님이 유튜브 채널의 모든 스크립트를 하루 정도 날 잡아서 네. 얘한테 다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어떤 영상 중에서 키워드 마스터로 이번에 최근에 혹시 정부 정책 사업 중에 키워드 관련된 거 영상 찍은 거 어떤 게 있으세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그쵸. 그럼 그거를 블로그 글을 쓰고 싶어. 근데 쓰셨겠지만. 네. 근데 이제, 이거 블로그 글 써야겠다 했어. 영상 찍고 나서. 네. 그럼 이제 다 입력을 해놨어. 그때마다.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관한 블로그 글을 쓰려고 해. 지난번에 입력한 유튜브 정보를 토대로 블로그 글을 써줘. 하면 그대로 써줍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거 다 수정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대로 뿌려주지 않고요. 지가 알아서 네. 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목차를 구성해줘. 그러면 목차를 딱딱딱 구성해주고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딱딱딱 넣어줍니다. 신세계죠. 네. 아직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제 주변에. 있어도 여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이제 이걸 보면은 저놈이 미쳤군. 그러면 이렇게 이러면서 하는 이제- 부분을 AI로 실제로 글을 쓰는 거를 좀 실제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수 있죠.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걸 보여드릴게요. 그럼 현실적으로. 네. 제가 블로그 글 중에 네. 청년저축 계좌라고 네. 이번에 정부 정책 사업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제가 복지로에서 보고 그걸 바로 이제 글을 썼어요. 네. 이게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 그 에어서치 알고리즘 영향을 받아서 스마트 블로그로 블록화됐어요. 그 AI로 글을 썼는데요. 네. AI로 글을 쓰면 거의 저품질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유사문서로 걸린다 그래서 못 쓰게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썼는데 그렇게 상단에 걸린다는 그렇죠. 게 네. 이게 뭐냐면 AI로 글을 쓰면은 그걸 그대로 악의적인 목적으로 네. 그러니까 복붙처럼 네. 그러면 문제가 당연히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건강한 문화를 정착하는 건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기 위해서 AI의 도움을 받는 거지 협업 도구인 거예요. AI는 협업 도구. 협업 도구. 네. 네. 이 AI가 이 AI를 이용해서 내가 편법과 꼼수를 부린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 같은 경우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좀 캠페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이버 블로그에는 네. 청년저축계좌에 관계된 내용을 주요한 내용을 딱 담아줬어요. 정성껏. 정성껏. 예. 그리고
클릭을 하면은 그 내용에서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라고 해서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나 네. 웹사이트로 넘기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웹사이트 중에 제가 하나는 다음 저품질이 됐기 때문에 다음에 노출이 안 되고 구글에만 노출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구글에 노출되는 내용에 길게 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챗GPT, 뭐 노션 AI, 빙 AI 다 통틀어가지고 네. 내용들을 써줘요. 다 해봤자 이 글 쓴 거는 한 30분 정도는 썼어요. 좀 내용이 길어서.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쓸 때 1시간 걸렸다면은 딱 조금만 몸에 익숙해지면은 20분 정도면 글을 쓸 수 있죠. 한 3분의 1로는 줄일 수 있어요. 어그로를 끌면 10분의 1로 글을 줄이는 방법 이럴 수 있는데 네. 사실 그거는 좀 퀄리티 있는 글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3분의 1 정도로는 분명히 글 쓰는 시간은 줄어든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애드센스랑 연동하고 해서 AI로 글을 쓰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을 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저의 수익화 모델 중에서 하나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죠. 대신 할 수 있다.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게 되게 필요한 과정이죠.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 하는 사람은 네이버 블로그만 하고 네. 티스토리 블로그 하는 사람은 티스토리 블로그만 하고 이렇거든요. 제가 그래요. 저희 같이 다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아니 어떤 영상 봤더니 네이버 블로그 네. 내용도 아시서 다 같이 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전체 분량의 3분의 1만 담고 진짜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 쓸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반대로 네이버 블로그에는 제가 금방 했던 것처럼 3분의 1만 담고 네. 전체 내용은 티스토리에 담고 그러면 글을 2개 써야 되잖아. 네. 그러면은 힘들죠. 힘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담는 글의 요만큼의 양은 네. 이 전체 글을 먼저 써놓은 거에 네. 요만큼을 그대로 쓰면 유사문서잖아요. 네. 이거를 노션 AI로 돌리는 거예요. 노션 그럼, AI라고. 네, 그럼 노션 AI에서 어조를 변경하면은 네. 글이 바뀌고 그리고 글의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면서 글의 어떤 문맥을 바꿔줘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이 노션이라는 게 뭐? 노션이라는 거는 네. 이제 사실 어떤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플랫폼인데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네. 어떤 뭐 업무 성과의 내용이라든지 뭐 웹사이트다 그러면 뭐 자주 하는 질문 그리고 그 조직의 어떤 뭐 타임 스케줄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정리해 놓는 것, 그렇죠? 구조화해 놓는 것. 업무 이렇게 툴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업무 툴인데 툴이라고 보면 될것 저희는? 같아요. 워크플로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워크플로우 툴, 뭐 네. 업무를 할 때 쓰는 툴인데 저희는 이거를 포스팅할 때 써먹는 거네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이 노션이 AI를 만든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와는 다르게 네. 글을 쓰는 그 문장 안에 우리가 그 컨텐츠를 다 넣어요. 네. 넣고 뭐 3줄밖에 안 돼. 네. 3줄 너무 적으니까 5줄짜리야. 네. 그러면 그 글 늘려 쓰기 그러면 네. 기본 구조와 컨텐츠의 객관성을 유지하면서 글을 늘려서 8줄 정도, 7줄 정도 만들어내줘요. 그러면 10줄짜리는 네. 뭐 15줄 이렇게 만들어내줄 수도 있고 네. 근데 여기서 좀 어조를 바꾸고 싶어. 그럼 어조 바꾸기를 누르면 문맥의 어조들이 다 바뀌어요. 그래요. 제가 이게 처음에 블로그 애드센스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좀 글을 좀 더 늘려 쓰는 거. 어조를 바꾸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적응하느라 되게 오랜 시간 걸렸는데 네, 처음부터 다시 애드센스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걱정되는 게 사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게 사실 강의 컨텐츠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거를 선한 부자 어머니 채널에서 푸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좋으냐면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을 되게 절약해 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줘요. 맞아요. 진짜. 네.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고 글 쓰는 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고 재밌어 이제. 이거 너무 신기하니까 신기하죠. 처음에. 예. 이 신기함도 지나가면 이제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어떤 그런 그 활기를 줄 수 네, 있는 네. 요소가 있다는 게 참 좋고. 엄청 크죠.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대단한 게 되게 많네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은 이런 AI를 하기도 전에 좀 글을 좀 잘 쓰셨나요?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글 쓰는 걸요? 네, 글을 쓰는 걸 되게 좋아했고 네. 어떤 분류별로 글을 다 써놓고 어,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성경의 어떤 주제별로 저의 어떤 마음 생각들을 쓰는 것들도 막 되게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책을 보면 책 정리 노트들이 있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성격상 된 것도 있지만 제가 좀
필요해서 나를 그냥 만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글 쓰는 게 싫더라도 글 쓰는 연습을 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1인 마케팅 시대, 네. 1인 퍼스널 브랜딩 시대 네. 다 이렇게 되어서 기업만 브랜딩하고 기업만 마케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이 어쩔 수 없이 그걸 하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거는 그거의 기본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챗 GPT, 네. 리튼 네. 아시잖아요, 대표님도. 네, 네, 네. 리튼은 자동 작문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막 SNS 포스팅도 그냥 해주고 카피라이팅도 만들어주고 블로그 글도 써주고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명령을 해줘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글을 쓰는 거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글 쓰는 게 너무 중요해서 글 쓰는 것들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해도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 글을 수정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고 또 오해 사지 않게 글을 쓰는 네. 거, 또 내 글의 맥락을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글을 수정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오건희 대표님에게 편지를 쓰는데 좀 잘 쓰고 싶어. 그럼 미화하는 글들, 아름답게 표현해주는 글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예전부터 좀 많이 잘 네, 써보신 네. 거네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아나부님만의 글을 잘 쓸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나요? 특히 좀 AI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글쓰기 노하우가 있으면 더욱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게 있나요? 글쓰기 노하우잖아요. 네. 글쓰기 노하우라기보다 네. 글을 쓸 때의 습관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습관이요? 네. 무슨 습관이냐면 네. 글을 쓸 때도 똑같이 그 글을 쓰기 위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획이요? 네. 그 기획이 딱 되어 있으면은 네. 그 기획 아래에 계획들이 나와요. 아, 기획 아래 계획들. 기획과 계획. 그쵸.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목적이 있으면 네. 목적이 뚜렷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목적 후에 이 목적에 맞는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쵸. 단기 목표를 먼저 세우기도 하고 네. 장기 목표를 세우고 세분화해서 단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하면은 목표는 사실은 바뀔 수도 있어.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도 마찬가지예요. 기획이 딱 명확하게 나오면 네. 계획은 그 상황에 맞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 플랜 A, 플랜 B, 플랜 네, C들이 네, 네, 네. 사실 계획에 관련된 것들이고. 근데 기획은 웬만해서 잘 안 바뀌죠. 그럼 일단은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면 그 목적에 맞는 키워드들을 보게 되고 네. 그 키워드를 찾는 과정은 나의 목표에 만든 거죠. 그러니까 계획적인 거지. 그리고 뼈대들을 일단 딱딱딱 좀 구분해 놓는 거죠. 네, 네. 글 쓰는 습관을 들일 때 이제 글을 쓰는 습관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쓰는가라는 것도 중요하다. 그때 목적을 가지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네, 라고 맞습니다.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네, 네. 아, 그게 이유는 네. 산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산으로 방향이. 가지 않기 위해. 네. 그리고 그 전에 원래 좀 더 겸비돼야 될 것들은 매 순간 메모하는 습관이 되게 중요하고요. 메모요? 네. 아마 대표님은 메모를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키워드들을 늘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래서 키워드 메모도 중요하지만 네. 글을 쓰려면 좋은 문구들을 좋은 문구. 메모해두는 습관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문구라는 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 좋은 문구. 네. 그리고 오건희 대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문구 중에서 기억나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써놓고 좋은 나의 이제 문구함에 집어넣는 거죠. 아, 나의 문구면 미, 뭐 예를 들면 뭐 멘토다 그러면 멘토, 뭐 폴더에 유튜브다 그러면 이렇게 유튜브. 해놔가지고.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쫙 있어요. 아, 그럼 그걸 딱 보면 블로그 글이 딱 떠올라요. 그런 식으로. 그럼 주제가 생각이 하나도 안 날 때 네. 그것만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거 써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메모도 일단 평상시에도 좀 해놓는 습관을 가지고. 그렇죠. 그러고- 기획이 되려면 이 기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네. 그 전에 사전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 마인드 맵을 네, 네. 통해서 이 마인드 맵이 메모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네. 이걸 통해서 딱 기획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업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신가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할 때도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조급해지잖아요. 막 좋은 것들이 막 들려오니까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173번 버스를 타야 하는데 막 달려가서 늦었어. 그러니까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탔어. 네. 근데 137번 버스를 타야 했어. 네. 그러면 속도만 내다 보니까 방향이 틀려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럼 이러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분별하고 또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격에 맞는 거를 좀 선택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성향과 성격에 맞는 수익화 모델을 매칭하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게 이제 메타머니 프로젝트라고 제 프로젝트를 네. 만든 거기도 해요. 이게 지금 메타머니 프로젝트를 자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과정들을 꼭 거쳤으면 좋겠다. 나에게 만든 옷. 그걸 위주로 하면 재미도 있고 또 성과도 금방 낼 수 있고,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속도보단 방향이다. 네, 속도보다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나부님은 이렇게 막 지금까지 7가지 수익화를 해오고 AI로도 수익화를 해오면서 오셨는데요. 앞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앞으로의 목표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고 싶은지. 네네. 네. 저는 사실은 수익화, 그러니까 비즈니스 코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어떤 수익 모델을 잘 매칭해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가 잘 맞는 사람들, 그리고 전자책이 맞는 사람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맞아서 인스타나 틱톡으로 브랜딩을 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성격 유형들을 다 분석을 해서 뭐 애니어그램,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홀랜드 검사, TCI 검사, MBTI 좀 전문적으로 나가면 그런 것까지 심지어는까지 해서 네. 이거를 AI로 학습시켜서 네.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게끔 네. 이런 프로젝트를 좀 구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플랫폼화하고, 그리고 좀 척도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질문하는 척도들은 좀 쉽게 이런 것들 질문지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도구화해서 수익화 모델을 매칭해주는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비즈니스 코치로 이제 수익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클래스를 열고 하는 것들은 계속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아나부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이 AI로 관련된 굉장한 너무 많은 꿀팁들 알려주셔서 소화하기 힘들 정도인데 저도 한번 배워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나부님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 이야기를 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 좋은 우리 선한부자 오가닉님, 그리고 여기 팀장님,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한부자 오가닉님을 사랑해 주시듯이 저를 처음 보신 분들 저도 좀 알러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선한부자 어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